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보고입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화려한 도자기 고려 상감청자. 청색의 푸르스름한 비색, 이 비색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시대의 최고 유물 고려 청자. 이 고려 청자가 최근까지만 해도 이 복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색깔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자기들을 보면 거의 다 백자입니다. 하얀색 백자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는 분청삭이라고 합니다. 그냥 흑색이에요. 자, 왜 도대체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화려한 청자가 있었는데 점점 단순한 그리고 문양이 거의 없는 이 상강기법이 거의 없는 조선의 백자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물을 통해서 고려의 주무대는 어디였고 조선의 주무대는 어디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라전칠기, 그 다음에 각궁, 고려 청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제 라전칠기는 강에서 주로 이제 조개를 가지고 만들죠. 조개를 잘라가지고 붙여서 만드는데, 강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강이 많고, 중국 동부에도 황하도 있고, 회수도 있고, 양자강도 있고, 많아요. 이 라전칠기의 기술은 아직까지 대대로 계승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궁이라 그러죠. 이 쇠 뿔로 만드는 건데, 물소로 만들어요. 물소. 긴 뿔로. 왜냐면 물소의 뿔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체로 만들면 부러져요. 그래서 물소의 뿔로 만드는 각궁, 이 고구려의 각궁, 신라의 쇠뇌부대, 이 물소 뿔로 만든 부대가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죠. 나오는데 조선시대에는 맥이 끊겼다. 물소를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제대로 공급해주질 않고 전략무기니까. 또 조선시대는 물소를 키우다 실패했고. 자, 이제 고려 청자예요. 고려 청자도 조선에서 만들질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료라고 있습니다. 이제 관료는 뭐냐면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이제 도기 자기, 이 도기 자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제조 공장이에요. 가마터가 쫙 있는 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관료가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한양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수도 근처에는 관료, 도자기, 가마터,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라 하면 왕건의 고려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조선을 이어주는 그 중간의 나라란 말이에요. 교두보의 나라란 말이에요. 약 500년 동안 조속한 그러니까 전 세계 이름을 알렸던 고려라는 나라인데 이 고려의 지금 개경이 개평, 즉 북경 우측의 당산이란 말이에요. 서경은 북경이죠.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개평, 즉 당산에 여기 뭐라 나와 있죠? 바이두에도 북방 도자기의 수도다. 자, 고려의 수도. 한반도까지 고려가 이렇게 넓게 북방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위에는 이제 만주에는 심양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한양 위에는 개성윤이라 그래서 이제 개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수도, 개경, 지금 현재 개평이라는 당산에 현재 관료가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 지진의 지역이에요. 당산 대지진. 여러분 고려사에 이 개경과 서경에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났나 보세요. 지금 현재 한반도 위쪽에 작은 개성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료가 없어요. 자, 이렇게 관료가 있고요. 그러면 고려의 남경은 어디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난징이다. 난징 옆은 어디죠? 신라의 금성이 있었던 데다. 그러면 신라에서도 또 아니면 고려의 남경에도 관료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금 난징, 그러니까 신라의 금성, 지금 현재 금성이라는 지역명이 있어요, 여러분. 금성.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3안의 땅을 고려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경덕 진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이에요. 진영이 있는데 이 경덕이 신라의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경덕대왕 그 이름이에요, 경덕. 자, 여기가 중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공장이다. 관료다. 예전 관료다. 자, 보시면 중국 최대 도자기 생산지입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중국의 가장 큰 도자기 생산지는 경덕진, 그 다음에 이 개평, 당산입니다. 자, 금성, 월성이 있어서 이 관청에서 이 도자기 생산을 해서 제공해야 됐던 곳, 그 다음에 물길이 있고 토양이 좋아야 됐던 곳, 다 양자강 주변, 경덕진. 자, 그리고 개경, 당산 지역, 이 지금 하북성, 황하의 위쪽에서 수많은 지류들이 내려오는 곳, 이 천진 위쪽, 자, 고려의 수도.
자, 현재 이 고려 청자는 말이죠. 지금 한반도 이외에 중국 동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반도에 있는 고려의 선박이 중국으로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서 침몰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중국 양자강 주변에 이 고려 청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가 고려였다는 얘기예요. 고려 남경. 고려는 이 기와까지도 이 청자로 만드는 정말 화려함의 극치였던 나라입니다. 이 화려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돈이 있으려면 무역 강국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의 강국은 당연히 국력의 강국이죠. 먹고 살만 하니까. 자, 고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본토가. 고려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자, 제가 요 조선시대에는 백자로 바뀌면서 여러분 그냥 그림을 세밀함이 없어요. 대충 그립니다. 이 세밀함이 없는 조선의 백자를 뭐라고 하냐면 주로 절제하고 절제, 단순, 정결, 순백이라는 글씨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퇴보죠. 문화의 퇴보입니다. 고려의 불화를 보면, 고려의 불상을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고려의 본토가 어디였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뒤를 이은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 그 고려, 왕건의 고려. 우리는 코리안.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고려는 일본 놈이 만들어준 조선사 편수에 다 일본 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꼬봉이 이병도가 있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영토예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3안의 영토를 그대로 흡수한 이 고려. 고려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중국 약 15억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성씨가 고려 왕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신라 말기 부자였던 장보고예요. 이 장보고 장씨가 2위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고려 본토에는, 왜 중국 본토에는 고려의 왕씨와 장보고 장씨가 이렇게 많냐? 한반도에는 신라, 김씨, 박씨,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씨가 많잖아요. 자, 중국 동부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우리 선조들이 뛰어놀던, 주름 잡던 그 땅, 삼국사기만 고려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선시대 이전의 잘못된 역사, 수도가 있는 근처에는 반드시 독이 자기를 굽는 관료가 있어야 된다. 경제와 문화력, 국력과 비례한다. 몽고의 원나라가 고려를 품에 안고 남방과 서역을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를 사위의 나라로 만든 이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몽고의 원나라, 몽고리, 그리고 고리. 여러분, 유적과 유물, 또 역사 기록, 현장이 모두 고려의 중심지, 본토를 북경주의, 남경주의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중심으로, 또 유물을 중심으로, 유적을 중심으로 고려의 수도 위치, 반론 가능하신 분은 반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의 긴다. 책보였습니다.